공신이라는 말 뜻 아세요? 제가 생각하는 공신의 뜻은 공부를 신나게입니다. 공부를 신나게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오늘 이제 강의의 주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신이 안 되잖아요. 공부를 신나게 못하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고등학교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시기에 투자한 시간, 투자한 노력,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투자한 비용만큼의 결과가 거의 대부분 안 나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요, 많은 시간 노력하고 돈 투자하는데 그만큼 안 나와요. 그런 공부를 뭐라고 하죠? 고비용, 저효율 공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떤 공부 시켜야 되죠? 네, 거꾸로 바꾸면 저비용, 고효율 공부입니다. 무슨 뜻이죠?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거두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투자한 시간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것, 투자한 노력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것, 투자한 비용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것을 저비용 고효율 공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 문제의 시작점은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신이 되는 시기 혹은 공신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그 전, 대부분 초등 혹은 중등생 정도가 그 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4가지를 들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정말 만들고 싶은 아이는 자기만의 공부법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공신의 대열에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공신들의 특징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만의 공부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부제로 나만의 공부법 프롤로그, 그 이제 아이들이 자신만의 공부법을 갖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 4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주 재밌는 한번 예화를 하나만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미국의 40대 대통령, 우리 잘 알고 있죠? 미국에서는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 남아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숙모와 함께 구두방에 갑니다. 구두방에 갔더니 수성공이 구두를 소개합니다. 얘야, 구두가 2가지 종류가 있단다. 하나는 앞굽이 각이 졌고 또 하나는 앞굽이 둥글게 생겼단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렴. 그 이야기를 들은 레이건이 선택을 못했대요. 망설이다가 그때 수성공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얘야, 선택하기가 어렵니? 네 라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놓을 테니까 일주일 뒤에 찾으러 오렴. 그 이야기를 들은 레이건이 기분이 좋아졌대요. 왜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 해놓겠지.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일주일 뒤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으러 갔어요. 근데 만들어진 구두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한쪽은 둥글게, 한쪽은 각지게, 짝짝이 구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을 수가 없죠. 당황해할 뿐 아니라 거의 울고 싶었대요. 그 레이건에게 수성공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선택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내리는 결정은 무척이나 중요하단다. 이 이야기가 미국의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그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뭘 배운 걸까요?
주도성이라는 걸 배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주도성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책임을 지는, 책임을 갖는 그런 공부를 하겠죠.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지는 공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6글자로 뭐라고 하죠?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다. 보통은 이제 이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은 학원을 안 가고 과외를 안 받고 혼자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중심에는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공부. 그러니까 내가 내 공부의 주인이 되는 공부를 뭐라고 한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신, 공부의 신 말고 공부를 신나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그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다. 내 공부의 주인이 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4가지 원인을 살펴볼 텐데요. 이야기 마무리 먼저 해볼까요? 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비서들 모인 자리에서 아니면 이렇게 장관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자주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로 그때 그곳에서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엉뚱한 결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내가 내 공부의 주인이 되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뭘까요? 행복한 삶의 기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또 내가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어쩌면 노예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기는 어렵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 그 기초를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비용 저효율 공부의 원인을 좀 이야기하기 앞서서 제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코치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학습 코칭 코치로, 부모 코칭 코치로, 그리고 수영 코칭 코치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코치 겸 선수로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하고 왔어요. 근데 수영을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다니는 수영장에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딱 50분을 연습하는데요. 사실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빨라야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기록 경기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기록이 좋아지지 않아. 그런 것을 잘한다고 할 수 없죠. 아이들 공부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하고 많은 시간 공부를 했어. 근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실력 있다고 평가를 받지 못하거든요. 반드시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니다.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건 인정하고 싶어요. 열심과 노력이 미덕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최선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왜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첫 번째, 방법의 문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방법의 문제. 금방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방법이 좋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형과 계엄이라는 영법이 있는데 둘이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죠? 당연히 자유형이 이기겠죠. 만약에 계엄이 이기면은 박태환 선수가 계속해서 계엄 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계엄이 자유형을 이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계엄도 잘할 수 있어요. 얼만큼? 계엄이 가지고 있는 방법의 한계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가지고 있는 방법의 한계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뭘 해야 돼요? 자유형을 해야 돼요. 자유형. 공부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공부에 있어서 자유형은 뭘까요? 자,
그러면 공부 방법을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적절할까요? 공부 방법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방법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같은 질문이 되겠죠? 저 따라서 해보세요. 패턴. 패턴의 뜻은 순서와 규칙이라는 뜻이죠. 방법은 순서와 규칙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까지죠. 지난주에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자기만의 공부를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시작할 때부터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과목별로 그 순서와 규칙을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성적이 잘 안 나온 애들,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하는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늘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중간고사 때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됐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이 끝나고 또 안 됐어. 그럼 뭐라고 해요? 그래도 중간고사 때 했던 방법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딱 돌아가죠.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테스트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테스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그냥 처음부터 잘해서 그것이 대학교 갈 때까지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법을 만든다는 것은 고등학교 시기가 아니라 중학교 시기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턴, 순서와 규칙을 알아라. 그럼 그 공부의 순서와 규칙이 무엇인가 라는 걸 궁금해지겠죠. 오늘은 그 프롤로그, 원인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